오늘 일본 타자로 들어오셨네요. 어떤 분이실까? 참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KT 스튜디오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그죠? 아닐까요? 네. WK는 뭘까요? 아직 한 2분 남았죠? 1분 남았습니다. 1분 전입니다. 자, 1분 하면은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인사하고 시작할 거라서. 땡! 자,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 밤 8시 매일 라이브로 만나는 야밤의 요가 테라피. 자, 여러분 오늘도 기다리셨나요? 네, 저희는 또 한 분이 소중한지라 없어도 합니다. 왜? 이게 방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우리만의 생각?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오늘 뭘 갖고 온다고 얘기했었죠? 오늘은 요가 호흡 프라나야마. 프라나야마와 요가에 대해서 할 거고요.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우리 장사범님이 미리 좀 스케줄을 얘기해 주시면 저 오늘도 짧게 30분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먼저 간략하게 처음에 이론 설명 좀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호흡 테스트하고 몇 가지 호흡 네. 해보고 명상까지. 명상까지. 오늘은 저희가 이제 호흡 명상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는 건 듣고 계시는 거지만 호흡 명상을 딱 시작을 하면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한번 같이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어떤 거 그러면 어떤 거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프라나야마를 하기 전에 오늘 케이트 선생님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 기분은 약간 해가 화창하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운이 됐던 것 같아요. 다운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차분해졌다고 해야 되나? 다운되니까 좀 차분해진 기분? 차분한 기분? 밤 되니까. 아유, 낮에. 밤은 또 우리가 또 라이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다운될 수가 없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운될 수 없고, 낮에 이제 저희들이 약간 텀이 있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식사를 하고라든지 아니면 걸을 때라든지 약간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에는 조금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고 다운돼서. 뭐 그게 근데 밤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기분을 얘기했는데 기분이란 뜻이 뭔지 알고 계세요 혹시? 기분 나빠. 뭘 물어봐. 자, 여러분들 오늘 기분 나빠. 뭐 이런 표현이 있고, 기분 좋아. 그리고, 왜 살피잖아요, 기분은. 살피는 게 맞죠? 그쵸. 내 기분도 살피고, 다른 사람 기분도 살피고. 자, 근데 저는 그 기분이라는 건 사실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네. 기분을, 옛부터 동양 사람들은 기분을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기운 기자에 분배할 분자를 써서 기가 분배되어 있는 상태를 기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는 요가에서 얘기할 때 프라나. 프라나. 네. 그래서 이 기분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변화하죠. 네. 오전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프라나는 한문으로는 기지만 영어로는 에너지예요. 그죠. 여러분들 프라나야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프라나는 에너지, 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게 뭘까 봤더니 거기에는 호흡이라는 게 연관되어 있더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있죠? 포즈가? 또한 호흡 상태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늘같이 다운된 날은 그냥 내가 호흡을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네. 뭐가 이렇게 막혀있고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화가 났을 때는 일단 호흡이 빨라지게 되죠. 그리고 몸이 약간 앞으로 말려있거나. 네.
우리가 이런 상태로 웃진 않잖아요. 네, 이런 상태로 우나요? 울기도 하죠. 응. 이런 상태로 웃으면 우리는 간신배. 뭔가 안 맞는 사람? 그리고 응. 이런 상태로 화내진 않잖아요. 화낼 수도 있죠. 야, 나와봐. 그럴 수도 있겠죠. 갑자기? 응. 그래서 우리의 이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호흡이 연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호흡이 잘못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딸꾹질. 제가 아는 건 그쵸. 딸꾹질. 딸꾹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횡격막에서 뭔가 들어가는 숨과 나오는 숨의 어떤 밸런스가 안 맞아서 생기는 게 저희 딸꾹질이에요. 그래서 야, 숨 참아!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숨 참았다가 하면은 그 안 맞는 그 언밸런스를 조금 맞춰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요즘엔 딸꾹질 나면 뭐 혓바닥 잡고 뽑는다. 아, 그래요? 뭔 속소리야? 에비던스가 있는 얘기예요? 예? 해보세요. 이건 어떨까요? 호흡이 잘못되면 또 허리가 아플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호흡이 잘못되면 근골격계 부상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뭔가 이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안녕하세요. 한데. 네, 안녕하세요. 다운님 어서 오세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호흡이 그러니까 호흡 불균형. 이 호흡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 네. 제가 밤이 되면 또 간만에 왔네요. 깜빡깜빡하는. 로딩이 잘 안 돼. 일단은 딸꾹질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픈 현상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근골격계 부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되게 되면 호흡량이 달라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혈관 직경이 굉장히 좁아져요. 맞아요. 그쵸. 보통 한 15% 정도 혈관 직경이 좁아진다라고 하는데, 혈관 직경이 좁아지게 되면은 우리의 근육으로 가는 그 혈액 안에는 산소가 들어있답니다, 여러분들. 그 산소가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쵸. 감사합니다. 응원 와주셨대요. 네. 저희 지금 호흡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호흡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네. 그리고? 네, 그래서,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냐면은, 불면증, 잠 못 잔대요. 불면증도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고혈압. 혈압 막 또 올라가죠. 근데 이 고혈압이 꼭 나이 드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뭐 많이 혈압 열받을 일이 많잖아요. Calm down. 자, 그럴 때 저희가 어떤 걸 권하죠? 호흡하셔야죠. Relax. 호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호흡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요가를 하시는 분들을 또 내지는 뭐 필라테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다양한 호흡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적어도 인지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그리고 호흡으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진 기능성 영양제? 그죠? 기능성 영양제? 오늘 좀 웃길 거라고 하더니 이게 좀 웃긴 말 같기는 한데 기능성 영양제. 네. 왜 이제 40, 50대 지나서 아저씨들이 많이 먹는 그 알약 하나 있죠? 그쵸. B자로 시작하는 거. 그거. 그쵸. 결국은 그 땡땡 약이 뭐냐면은 혈관 확장제. 그렇죠. 저도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네. 왜 혈관을 확장을 하냐면 우리가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코 안쪽에 그 후각 망울이라고 있어요. 근데 호흡이 들어오게 되면 그 후각 망울에서 호흡을 센싱을 하게 되죠.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이 막 분비가 돼요. 분비가 되게 되면 그 산화질소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다 전달이 돼서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과호흡이나 아니면은 호흡 상태가 좀 이상해. 그러면 그런 물질들이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땐 호흡을 잘 해야죠.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고? 제가 보니까 우리 장사방님 가방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운동 가지고 호흡 얘기하다 왜 갑자기 그걸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래서 호흡을 잘 하게 되면 혈관 확장을 잘 시켜준다.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우리 혈액에 들어있는 산소도 내 몸 구석구석으로 잘 전달이 될 수 있게 해준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힘든 상황이 있으면 뭘 애용해야 된다? 호흡을 잘 애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혜니님. 혜니쌤, 안녕. 혜니쌤 어떻게 웰컴. 결혼 생활은 잘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결혼 생활. 오늘 내가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들어왔네. 호흡 좀 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네. 또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죠. 네.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혈관의 직경이 15% 정도 줄어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군가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또 15%가 줄게 되죠. 네. 선생님, 자, 인헬 마시고 내쉬면서 릴렉스. 그렇죠. 그렇게 되면 30%가 혈관이 좁아지게 돼요. 네. 안 그래도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인데 더 좁아지게 되면 우리 혈액순환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 그러면 몸에 어떤 그 pH 밸런스가 많이 깨지게 되죠. 맞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그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우리의 뇌 컨트롤 타워, 시상 하부라고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의 그 좋은 물질들, 호르몬들을 온몸 구석구석에 적재적소에 다 뿌려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마비가 되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호흡이 안 돼서 네. 호르몬도 잘 분비가 안 될 뿐더러 네. 여러 가지 악순환이 이렇게 겹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자율신경에 의해서 내가 그냥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호흡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특히 받을 때 저는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 울다가도 그 호흡을 하면 사실은 울고 싶지 않은 적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아니 어떤 호흡이길래? 우짜이 호흡. 우짜이 호흡. 우짜? 저한테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사실은. 물론 복식 호흡도 있겠지만 그냥 우짜이 호흡. 왜냐면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울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그때는 호흡이 되게 과격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 과격한 호흡이 우짜이 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다운되면서 진짜 갑자기 훅 떨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졸려. 그래서 저는 잠을 자요. 그러고 일어나면 뭐 일석이조라 그럴까? 그렇죠. 잠도 잘 자고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또 하루가 또 지나고 나면, 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가 지나 있잖아요. 또 새해가 또 밝은 것처럼 태양이 딱 뜨는 순간 또 새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호흡이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살아가게 해주는 것 외에 많은 부가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그 호흡의 이점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그쵸.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아마 네. 호흡을 하게 되면 그 양쪽 폐에 3분의 1대끼 사용을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쵸. 뭐 근데 근육도 마찬가지지. 그쵸. 네, 근육도 마찬가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쓰는 근육은 한청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폐가 그 쇄골 있는 데에서 가장 아래쪽 갈비뼈, 여기 이 사이에 위치하는 양쪽 두 개의 폐가 있는데 보통 그 상단 부분, 이쪽 부분밖에 사용을 안 하신다라고 해요. 그쵸.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의 호흡이 어떤지 테스트. 테스트. 저희가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떤 호흡을 먼저 하실 건가요? 일단 저처럼 편하게 앉으실 수 있는 상황이면 앉아주시면 되고요. 네. 혹시라도 뭐 이런 상황이 안 된다, 의자에 앉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허리를 좀 세워주셔야 돼요. 바르게. 여러분들 이 허리가 안 세워진다 하시면 그 의자 이렇게 뒤에 받쳐지는 의자에 살짝 이렇게 좀 엉덩이부터 내 척추까지, 뒤통수까지 뭐 이렇게 받쳐주셔서 조금 앉으시면 돼요.
그것도 힘들다 하면 벽에 가서 그냥 붙어서 앉아서 이렇게 호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호흡 상태가 어떤지 잠깐 한번 30초만 테스트 해볼게요. 네. 눈을 감고 앉았대요. 네, 앉으셨어요.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Close eyes. 한 손은 가슴 위쪽, 네. 그리고 한 손은 내 배꼽 네. 얹어놓고 눈을 감고 호흡을 한번 편안하게 해보세요. 자, 눈 뜨시고. 자, 어떠셨나요? 호흡이 잘 되시나요? 어서오세요, 예지치로님. 저희 호흡하고 있어요. 오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지치로님도 이 호흡을 잘 못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 앉아서 좀 따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호흡을 한번 살펴봤는데, 아마 가슴으로 호흡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고, 아니면 배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고, 혹은 양쪽 다 오르락 내리락 잘 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KT 선생님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당연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죠. 본업입니다. 저는 복부를 많이 사용해서 호흡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정상적인 호흡은 가슴과 복부가 동시에 5대5 비율로 맞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약간의 밸런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동시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슴 쪽으로 호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받으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네. 복부로 호흡을 많이 하신다. 물론 뭐 복부로 하면은 좋겠지만 복부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복부 전체, 옆구리, 등 등뒤까지. 이런 복부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하시면은 굉장히 잘하신 호흡이에요. 네. 근데 앞쪽 복부만 왔다 갔다, 이런 것도 좀 이상적이지 않은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복식호흡, 앉아서 하는 호흡 중에는 복식호흡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고개가 또 잘 움직이고 나면 이제 차근차근 좀 다른 호흡들을 좀 배워보실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름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셨네. 네. 오늘은 뭐 네. 많이 들어오시네. 네. 또 밥하러 가셨을 수도 있고. 자, 이번에 두 번째 테스트. 네, 두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는 여러분 갈비뼈 있죠? 명치부터 옆구리 쪽까지 갈비뼈가 있는데 가장 아래쪽 갈비뼈 한번 만져보세요. 내 갈비뼈가 어디 있나? 제가 지금 이렇게 솟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쓱. 여러분들 이게 손이 안 꽂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가락 갈고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횡격막이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쑥쑥 집어넣는데 이렇게 뭐 갈비뼈를 저는 이렇게 살짝 들기도 해요. 쭉쭉 횡격막 안쪽을.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는 사실은 우리 장요근 마사지 내지는 이렇게 횡격막 마사지 할 때는 이런 데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살짝 넣어서 만져주기도 해요. 근데 잘못 만지면 어떻게 장파열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누워보세요. 위험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눌러보셨을 때 통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아마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요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허리 맞아요. 통증이 있으실 확률이 좀 크죠. 호흡 부전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데 이제 통증, 페인을 조금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항상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뭐 저도 사실 역류성 먹고 바로 자서 달고 살기는 해요. 그래서 위장약도 많이 먹긴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되게 센시티브한 사람이기 때문에 호흡하면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대처를 하기는 한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뭐가 느껴지신다면 호흡을 했을 때 안 했을 때의 차이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또 방법도 바로 본인이 몸으로 좀 느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의사에게
내지는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떤 약을 조금 복용해 주시는 것도 빠르게 좀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바로 앉으세요.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를 2가지만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내 호흡 상태 네. 위아래 체크 한번 해보시고 네. 두 번째는 갈고리 모양으로 내 갈비뼈 가장 아래쪽을 한번 이렇게 깊숙이 넣어보는 네. 이런 2가지 테스트를 해봐서 내 호흡 상태가 어떤지 네. 한번 알아보시고 네. 오늘 저랑 배워보실 호흡은 브라마리 호흡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하고는 브라마리 호흡을 배우실 거고 KT 선생님한테는 오늘 호흡 명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석 있으시면 방석 가지고 오셔서 좀 앉아주셔도 돼요. 딱딱한 의자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그리고 여러분들 TV에 요새 어떤 게 나오는지 아세요? 글쎄요, TV를 안 봐서.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요 자세 있잖아요. 가부좌. 이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요? 호르몬에도 안 좋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근거를 보니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호르몬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이 좌식 문화가 안 좋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요즘에 물론 자주 앉으시면 의자에 앉는 게 안 좋듯이 좌식도 별로 안 좋긴 하겠죠? 오, 그럴 수 있겠죠. 네, 있겠죠. 이게 무슨 우리가 근골격학적으로 모든 자세는 아무리 좋은 자세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거를 과하게 하다 보면 몸에는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의자에 앉는 것도 우리가 어떤 가동 범위라든지 이렇게 앉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앉는 사람들은 아예 이 자세가 안 돼요. 그죠? 그죠. 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또 의자에 앉았을 때 이게 뭐가 왜 불편한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호르몬을 제가 공부를 하고 배우다 보니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남자든 여자든 어떤 생식기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체의 기운과 에너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한의학적으로나 우리가 이제 요가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자세가 안 좋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TV에 나와서 의사분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바로 믿잖아요.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또 캡처를 해갖고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인 거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러면은 저희 같이 이렇게 매번 이런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몸이 나빠져야 되고 안 좋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다음에는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요거를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호르몬 얘기도 이제 저희가 호흡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 네. 이러고서 오래 다 앉아, 이러고서 밥 먹고 이러고서 공부하는 사람 요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단 허리 디스크라든지 내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조심해서 앉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분들은 아예 이런 자세, 특히나 의자에 앉는 자세도 위험하세요. 오히려 서 있거나 누워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진작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얘기는. 좋은 말씀이네요. 자, 뭐가 또 있을까요? 호흡해야죠. 호흡, 그러니까 그 호흡. 죄송해요. 제가 좀 따기로 가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호흡을 해볼 건데 지금 하시는 호흡은 브라마리 호흡. 브라마리 호흡. 브라마리 호흡은 꿀벌이 날아다닐 때 어떤 네. 소리를 내죠? 윙 소리를 내지. 그거는 파리고. 왜요? 네, 그래서 이 호흡을 하실 건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어떤 소리를 내죠? 대부분 허밍을 많이 하죠. 뭐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죠. 네. 그래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의 그 숨소리를 네. 이렇게 꿀벌 소리 내듯이 한번 가만히 귀 기울여서 호흡을 내쉴 때 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세 번만 해볼게요. 네. 일단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눈을 감은 상태로 코로 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호흡의 효과는 3번이 다 완료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2번 마시고 마지막 3번 마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하신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 호흡을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호흡을 하실 때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내쉬는 호흡에 우리 장사범님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와 이 사이에 참 미세하게 한 몇 밀리 정도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서 그쵸. 내가 소리를 내쉴 때 이렇게 이와 이가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진동이 내 이 비누 쪽으로 다 느껴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 맑아져요. 이 위쪽으로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맑아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이 호흡의 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산화질소, 그 비아그라, 네, 그 혈관 확장제, 그것처럼 이 산화질소가 15배 정도 분비가 더 원활해진다고 해요. 자, 첫 번째 효과는 이거고요. 두 번째 효과는 비음을 섞어서 떨림을 내 코와 귀와 이 얼굴 전체에 진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전정기관, 귀 안쪽에 있는 이 전정기관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균형을 잘 못 잡거나 할 때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길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호흡은 우리 귀 안에 전정기관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밸런스도 굉장히 좋아지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배웠으니까 해보시기 바라고요. 더 하실 건 없으실까요? 바로 호흡 명상. 자, 그래서 오늘 배운 호흡을 토대로 저희가 호흡 명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조명을 좀 줄여봤거든요. 뭐 오늘 무슨 나이트메어 뭐 이런 거 우리가 나 잡아봐라 이런 거 할 거 아니고, 자, 여러분들 방석을 깔고 앉으셨으면, 자, 손을 무릎 위에 편안하게 얹어볼게요. 자, 그리고 턱은 당겨주시고, 자, 아까 말했듯이 눈도 지그시 한번 감아줍니다. 자, 코로 들이마시는 호흡에 내 아랫배가 조금 빵빵해질 거고요. 자, 내쉬는 호흡에는 다시 아랫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자, 여러분들이 마셨던 호흡이 천천히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 다시 한 번 더 호흡할 때에 자, 머리 안에 있는 다른 생각들도 다 꺼내 나와 보실 거고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자, 몸을 느끼기보다는 자, 몸이 느껴지는 걸 내 생각으로 먼저 받아들일 수 있게. 자, 그래서 불편한 곳이 점점 더 편안해질 수 있게. 자,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다시 호흡할 때 천천히 깊게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시 길게 내쉬었고, 자, 천천히 마시고 또 길게 내쉬는 호흡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자, 여러분들의 호흡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짧게 하시더라도 자,
그 호흡이 내 배꼽 아래 하단전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자, 지금부터 하나씩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자, 어깨에 긴장이 풀어졌는지도 한번 볼 거고요. 자, 내가 호흡을 하다 보면 바르게 세워져 있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프라나의 통로가 내 척추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자, 그때는 다시 한번 바르게 허리를 좀 세워주시고요. 자, 눈과 눈 사이, 미간에도 인상을 풀어서 자, 이제 내가 다시 한번 호흡할 때에 자, 내 몸에 불편한 곳이 어딘지 자, 여러분들이 마음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어떤 몸 쪽으로 자, 내가 근골격학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곳으로 이제 내가 호흡을 좀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내가 또 하는 호흡에 자, 여러분들이 하나씩 내가 정말 편안하게 호흡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볼게요. 자, 앉아있는 자세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자, 여러분들 이 자세가 반복이 되다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입꼬리가 귀하고 가까워지게 또 미소도 한번 지어보실 거고요. 자, 이번에 같이 호흡할 때에 들이마시고 이제 길게 내쉬는 호흡에 자, 편안해지셨다면 리듬을 좀 타보세요. 하나 다시 깊게 마셨다가 다시 길게 내쉬는 호흡에 자, 여러분들의 후각이 어떤 또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둘 한 번 더 깊게 마시고 또 천천히 길게 내쉴 때에 아까 느껴졌던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지도 한번 바라볼게요. 셋, 넷, 마지막 한 번 더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그 상태에서 내 오른손과 왼손 앞쪽으로 길게 한번 뻗어서 척추 그리고 세워져 있었던 내 허리가 편안해지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손을 뻗었을 때 팔꿈치가 바닥 아래쪽으로 편안히 떨어지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호흡할 때 세워져 있었던 그 허리에 무리가 편안해지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 자세에서 천천히 빠져나와 보세요.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의 발을 바꿔서 반대쪽 다시 한 번 더 오른손과 왼손을 앞으로 길게 한번 뻗어 볼게요. 등하고 허리, 척추를 쓱 밀어서 앞으로.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호흡을 계속 내가 자세를 취해서 불편함은 있지만 그 자세가 호흡 때문에 편안해지는 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다시 둘, 자,
다시 한번 그 자세에서 천천히 빠져나와 볼게요. 오케이. 다시 양손을 무릎 위에. 어깨에도 긴장 한번 풀어주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복식호흡이 코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입을 살짝 벌려서 그냥 입으로 뱉는 호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런 호흡이 내 아침과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에 많이 좋은 약으로 또 에너지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호흡과 요가를 계기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간 투자를 좀 하셔서 나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해요. 자, 오늘도 저희 야밤의 요가 테라피, 자, 호흡과 요가를 또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라이브가 신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떠셨어요? 오늘 호흡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를 조금 했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 호흡 항상 좀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한테 내가 더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많이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행복한 저녁 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 나마스테.